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CNB 대전 세종 충남 시민기자단 뉴스입니다. 시청자 중심의 지역 밀착형 방송을 선보이고 있는 CNB가 시민들의 목소리를 더욱더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시민기자단을 구성하고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도 우리 지역의 즐겁고 재밌는 이웃들의 소식 준비했습니다. 생활에서 겪는 문제를 정책 수혜자인 시민이 직접 해결한다면 어떨까요? 리빙랩 방식으로 지역의 사회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책까지 마련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을 조광숙 시민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는 정책 수혜자 입장에서 직접 안전정책을 수립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살 권리를 시민이 직접 지킨다는 것인데요. 저희 사업은 대전의 우수한 과학기술 인프라를 활용해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사회 문제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솔루션을 직접 해결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사실상 저희 정책이라고 하면 저희 행정가들이라든지 행정적인 부분으로만 나와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사회 문제에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를 해가지고 진짜 문제가 뭔지 그리고 이걸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좀 더 현장 체감적인 문제를 발굴함으로써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리빙랩 방식으로 해결점을 찾는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 팀의 이름은 안전배달연구단으로 주제는 재난약자 대상 재난정보 알림 서비스 개발입니다. 대전시립 손소리복지관과 청각장애인, 대전외국인 주민통합지원센터와 대전거주 외국인 등이 시민 당사자로 참여했습니다. 특히 제가 살고 있는 구역은 이제 학교 주변이라서 빌라 되게 많이 있어요. 이제 건물 간 거리도 되게 좁고 저 같은 상황이면 4층에서 거주하고 있거든요. 그 좁은 계단을 통해서 그리고 또 많은 친구들 집에서 특히 해외 유학생 같은 상황이면 뭐 한국 학생이랑 다르고 재난 상황에 대했을 때 생길 때 불안감은 당연히 있고요. 왜냐면 예를 들면 지진이 났을 때 어디로 도망가야 되는지 왜냐면 소리를 못 듣잖아요. 소리를 못 듣다 보니까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좀 염려가 있어서 좀 많이 불안함이 있습니다. 재난 취약계층에 따라 외국인 팀과 청각장애인 팀으로 나누어 각각의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찾아 프로토타입과 기술 제안서까지 완성했습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을 참여하면서 그 소방본부 입장에서 소방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출동도 많이 했었고 사례를 알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사회적 약자들이 직접 참여를 하면서 무언가를 도와주고 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코로나19 발생을 기점으로 부쩍 늘어난 재난 알림 문자를 비롯해 화재 발생 등 재난 시 문자 수신 대상이 아니거나 문자 해독에 어려움을 느끼는 외국인, 재난 경보음 등을 듣기 어려운 청각 장애인 등이 문제 해결 당사자로 참여해 직접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책까지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네. 재난 상황, 화재 발생 여러 가지 상황이 어떤 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화재를 경험했었을 때 119에 신고하는 방법을 솔직히 잘 모르거든요. 하지만 오늘 리빙랩에서 내기 나왔던 내용대로 만약에 절차, 교육 과정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 이렇게 재난이 발생했을 때 내가 먼저 도망가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정보를 제공해준다고 하면 그대로 따라가면 내가 문제가 없겠구나 라는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도출된 아이디어는 전문가 자문을 통해 실제 소프트웨어 서비스 솔루션으로 구체화하고 그 결과물은 대전 ICT 기업들의 참여로 서비스를 구현해 실증 기관에 적용, 활용할 계획입니다. CNB 시민기자 조광숙입니다. 가을을 맞아 문화예술가들의 활동이 더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지쳤던 시민들을 위로하는 무용축전도 열렸는데요. 조재석 시민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기는 소대전 시민공원 야외 공연장입니다. 대한무용협회 대전광역시 지회가 시민들을 위한 제15회 대전 시민무용축전을 펼치는 자리입니다. 그동안 저희 무용인들은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춤을 놓지 않고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요.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발걸음으로 함께 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공연이 중단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늘과 같은 날을 위해 무용수들은 열심히 연습하였다는데요. 창의력과 자기 표현력을 키우는 현대 무용은 특히 젊은 층에서 즐기는 춤입니다. 그동안 갈고 닦은 솜씨들을 온 몸으로 토해내고 있습니다. 춤은 삶의 이야기나 생각에 감정을 실어서 몸으로 표현하는 동작인데요. 대사나 해설이 없기 때문에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한국 무용은 우아하고 선이 고우며 몸가짐이 바른 것이 특징인데요. 절제된 동작으로 흥과 멋이 배어나오게 합니다. 무용수들이 희노애락의 감정을 몸짓으로 바꾸어 표현하는 작업은 엄청난 에너지를 발산하게 되는데요. 관객들은 무용수들이 발산하는 에너지에 공감하며 감동합니다. 발레는 일정한 줄거리에 작곡된 음악에 따라서 춤으로 표현하는 서양의 대표적인 무용극입니다. 이제 막 입문한 유치원생부터 전문 무용수들이 출연하였는데요. 앙증맞은 동작의 귀여운 꼬마 요정들과 원숭미를 자랑하는 습송 요정들의 현란한 공연에 관중들은 많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호연제는 동춘당 송준기의 증손인 송요하와 혼인했는데요. 호연제는 집을 비우는 남편으로 인한 애로움과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해소하고자 시를 썼습니다. 시를 통해서 삶의 고단함을 이겨내고 가부장제에 맞서는 당찬 삶을 살다 42살의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한 호연제의 몫을 달래는 살피기 춤입니다. 벚구는 손잡이가 달린 작은 북을 말하는데요. 농악에서 벚구제비들이 추는 춤을 벚구춤이라 합니다. 전라도 우두 농악의 판꽃가락을 바탕으로 다양하고 현란한 가락 위에 호흡과 동작이 얹어져 화려하고 아름다운 동작을 보여줬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애군이 들었을 때나 전염병이 돌 때 장승에게 제사를 지내며 빌었는데요. 이 시대의 애군인 코로나를 비나리를 통해서 씻어내고 앞날의 행복을 축원하는 춤 사이에 간절함이 묻어납니다. 대전 시민무용축전의 폐막을 알리는 풍물놀이가 웅장하면서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관객들은 신명이 나서 어깨를 들썩이며 손뼉을 칩니다. 새놀이, 장구놀이, 소고놀이, 상모 돌리기 등의 묘기가 나올 때마다 관중들은 함성으로 함께하며 흥을 돋웠습니다. 공연을 참여하다 보니까 너무 즐겁고 정말 행복합니다. 오늘 너무 아름다운 그 추억을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기쁘고요. 오늘 아름다운 밤이었습니다. 아주 흥겹고 진짜 멋있는 공연이었습니다. 아주 오늘 감사합니다. 네, 너무 재밌었고요. 요즘 코로나 시대에 너무 답답하고 힘들었는데 너무 마음까지 후련하면서 그리고 애기들은 너무 귀여웠고 또 소년들 발레하는 거 이런 건 또 너무 예뻤고 또 성인들 나이 드신 분들은 또 너무 멋지고 이런 공연 볼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대전 시민무용축전은 무용 전문 단체의 공연뿐만 아니라 일반 회원들의 동호회와 전공 학생들이 출연하여 다채롭게 진행되었으며 시민들과 더욱 친숙하게 다가가는 무용축제였습니다. 하늘은 높아가고 그리움 쌓이는 가을밤을 무용수들은 춤 사이로 수놓았습니다. CNB 시민기자 조재석입니다. 금산의 대표 축제인 인삼축제가 올해로 40회를 맞았습니다.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가득했던 축제 현장에 윤영순 시민기자가 다녀왔습니다. 40년의 정성, 피어나는 생명의 꽃이 무대인 금산에 다녀왔습니다. 개막식 식전 행사로 많은 공식 행사와 축하 공연이 있었습니다. 하늘이 내린 선물, 생명의 뿌리, 금산의 인삼은 1500년 고려 인삼의 역사를 간직하고 금산은 고려 인삼의 종주지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금산에서 35년을 살고 있는 윤명순이고요. 지금 이제 금산 인삼제가 40회를 맞았습니다. 세계적으로 뻗어가는 금산의 인삼 많이 애용해 주시고 건강 되찾으시고요. 늘 행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면역력 증강, 기억력 촉진, 강장 효과, 항암 효과, 동맥경화, 고혈압에 대한 효과가 있으며 혈당 조절, 당뇨병, 간 기능 조절 작용에도 탁월하고 빈혈의 효과, 노화 방지에 아주 좋은 인삼이라고 합니다. 작년부터는 전국 삼계탕 축제도 활발하게 시작되어 인삼은 약으로 건강식품에도 많은 사람들이 애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40회 금산 인삼 축제는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금산의 핵심 산업인 인삼 약초 산업의 중흥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아주 중요한 축제입니다. 제40회 금산 인삼 축제는 금산군 각 면민의 특색이 있는 즐길 거리로 날마다 면민의 날 자랑거리로 돌아가면서 농악, 길놀이, 콘서트도 하루도 빠짐없이 흥을 받고 가는 행사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성공적으로 열어주신 군민 여러분, 군북 면민 여러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이 40회 금산 인삼 축제의 성공을 위해서 다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 인사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이틀에 끝나지 않는 금산 인삼 축제 40주년은 각 면민들의 다양한 즐길거리와 먹거리로도 유명하고 올해 개통된 출렁다리와 십경, 십미, 식품을 자랑하는 금산, 금산이 발전해가고 있음을 기대합니다. CNB 시민기자 윤영순입니다. 미래 유권자인 고등학생들이 우리나라 정치와 선거제도의 발전을 위해 고민하는 열띤 토론을 펼쳤습니다. 박앤숙 시민기자가 취재했습니다. 9월 24일 대전시청자 미디어센터 다목적 홀에서 2022 대전 고등학생 열린 토론 대회에 참가하는 학생들이 등록하고 조 추첨을 합니다. 2022 대전 고등학생 열린 토론 대회는 13개 학교 26개 팀이 신청하고 예비 심사를 통해 8개 팀이 선정되어 토론을 진행하는데 토론 주제는 대통령 2회 연임을 허용하여야 한다로 같은 학교 2인 1조가 한 팀이 되어 토너먼트 형식으로 열띤 찬반의 토론을 펼치게 됩니다. 이 대회는 대전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하고 대전광역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번 고등학생 토론대회는 우리 사회의 미래주역인 청소년들이 토론과 논쟁을 통해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소통의 자세를 배우고 실천하는
민주 시민 교육이 잘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토론의 진행은 각 팀의 기조 연설이 1분씩 있고 자유토론에서 8강전은 각 6분씩 발언하고 준결승전에서는 각 10분씩 발언하며 마지막으로 맺은 말을 1분씩 발언합니다. 민감한 정치 문제를 학생들이 찬성과 반대의 의견으로 나누어 논리적이고 전문 용어를 정확히 구사하면서 외국의 사례 등 방대한 자료를 제시하며 공방을 벌이는 모습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토론을 심사하는 심사위원도 학생들의 토론 수준이 놀랍다는 반응입니다. 예선과 본선 대회에서 심사를 맡았는데요. 굉장히 열띠고 또 수준 높은 토론이어서 심사하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또 열심히 토론을 준비했는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심사를 하면서 오히려 더 배웠어요. 우리 대전 고등학교 학생들의 토론 수준이 정말 뛰어나구나라고 느꼈고 우리 학생들 전국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보여줄 거라고 기대됩니다. 최종 결승에 진출한 두 팀은 모두 여학생 팀입니다. 각 팀이 12분씩 24분간 진행하는 자유토론은 기성세대 못지않은 상식과 지식의 공방으로 미래 주인공이 될 세대로서 당당한 모습이 자랑스럽다고 하겠습니다. 결승에서 가려지는 대상팀과 최우수상 팀은 상장과 상금이 수여되며 오는 11월 1일 서울에서 열리는 2022 대한민국 열린 토론 대회에 대전 대표로 출정케 됩니다. 고등학교 3학년 제일 좋아하는 친구와 마지막으로 나갈 수 있는 대회에서 좋은 결과를 거둬 기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가서도 저희 대전이 1등, 저희 팀이 1등 먹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팀! 정말 우연한 기회로 선생님의 권유로 나가게 됐는데 이렇게 좋은 결과 얻어서 너무 뿌듯하고요. 이번 주제인 대통령 연임에 대해서 또 다시 알게 되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정말 뿌듯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학생들이 정치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저희 대전역으로서 너무 자랑스러운 결과인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은 미래 사회의 주인공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갈 여건이 될 것입니다. CNB 시민기자 박인숙입니다. 공원이나 숲에 뾰족한 지붕의 집 모양인 새집이 달려있는 걸 보셨을 텐데요. 대청호 500리길 일원에서 새 둥지를 달아주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조광숙 시민기자입니다. 대청호 500리길 슬픈 연가 촬영지 인근에서 새 둥지를 달아주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올해 3년째 대전시 동구보건소 주최로 매년 열리는 행사입니다. 요즘 말하는 건강은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환경과 문화와 예술이 합쳐져서 건강을 유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동구보건소에서는 육체적인 운동뿐 아니라 자연과 더불어서 또 이제 사회적 약자인 청각장애인 이런 사람과 또 어린이들과 함께 환경을 같이 한번 이제 가꾸면서 환경과 한번 살아가고 싶어서 이런 행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대청 호반길 걷기 코스 중 방문객이 가장 많지만 공원 조성 과정에서 대경목이 많이 훼손돼 새 둥지 설치와 같은 공개 행사를 통해 생태와의 공존에 대한 가치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밝힙니다. 이런 좋은 뜻을 가진 단체에서 그런 정성을 좀 제공하고 이걸 환경단체에서 또 거쳐서 우리 아이들까지 하는 이런 행사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 싶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여기 주변에 물결이 참 조용한데 풍경이 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 좋은 환경을 잘 보존도 해야 되고 대전 관내 어린이집 가족들과 대청호 인근 주민들, 한국전력공사,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시립손소리복지관 봉사단 등이 참여했습니다. 이제 어린이집에서 둥지를 달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가장 많은 질문이 대청호에는 어떤 새들이 사나요? 이 질문하고 내가 단 둥지에 어떤 새가 올까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아이들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하고 오늘 행사하기 전에 이제 새들에 대해서도 이제 알아보고 수업도 해보고
오랜만에 대청호 산책을 나왔는데 아기와 새둥지 달기 체험을 하면서 좋은 추억을 남긴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다듬들 보러 새둥지를 계속 보고 싶어요. 한국전력공사 대전전력지사에서 둥지 제작에 필요한 폐목과 제작비 등을 후원했습니다. 저희 한전에서 하고 있는 ESG 경영과 굉장히 부합하는 면이 많아서 저희가 도움을 주게 됐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이렇게 새둥지로 변하게 된 이 나무도 우리 송전선로 선화지 밑에 벌목했던 그 나무들이 약 1년 정도 지난 나무들로 지금 만들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환경적으로도 굉장히 친환경적이고 또 저희들도 환경에 또 동구청에서 시행하는 행사에 도움을 주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설치된 새 둥지 50여 개는 대청호에서 작품 활동을 하는 박석신 작가가 인근 마을 주민들과 함께 자연 그대로의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새 집을 그동안 달았던 거 보면 사람 집 모양으로 만들어서 구멍을 커다랗게 뚫어서 피노키오 코 만들어서 걸어주는 거였는데 새가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갔대요. 그래서 새의 마음으로 하늘을 보자. 대전 동구보건소에서는 지난 2017년부터 주민원정대를 운영해 대청호 500리길 대전 동구 7개 구간 13개 지점의 건강 스토리를 발굴하고 청각 장애인을 위한 수어 동영상을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청각 장애인도 참여해 행사 전 과정이 수어로 통역됐습니다. 행사를 위해 유상으로 판매한 새 둥지 대금은 환경단체에 기부해 영유아 대상 환경교육 등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CNB 시민기자 조광숙입니다. CNB 시민기자단은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입니다. CNB 시민기자단에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한 주간 지역 소식을 종합해 전해드린 CNB 대전 세종 충남 시민기자단 뉴스. 이번 주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더욱 생생하고 다양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시민기자로 활동할 수 있는 CNB 시민기자단이 지역 곳곳에 일어나는 일들을 직접 취재해 전달해드립니다. 궁금한 내용은 아래 번호로 연락 바랍니다.